우선 감기는 자반증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악화 요인도 됩니다. 미리 캐치하고 또 예방했다면 자반증이라는 면역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완맥이란 완만하게 오는 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맥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치료 후 면역력이 잘 회복되었음을.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자반증 주치 유승성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한방 치료에 대한 논문이죠. 저희가 총 3편에 걸쳐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자반증은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영역이다 보니 발표된 연구 자료나 임상 케이스도 상당히 적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동경한의원에 내원했던 소아 자반증 환자분들의 실제 치료 케이스를 기반으로 작성했던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원인을 다뤄볼 거고요. 이 편에서는 자반증의 경과와 그리고 치료법, 마지막 편에서는 자반증의 악화 요인과 식생활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양약 치료 없이 한약만을 단독으로 투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마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번 논문에서 소개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네, 가장 큰 공통점은 아무래도 나이와 체질이었습니다. 우선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소아에게 많은 만큼 논문의 케이스들은 질환이 가장 호발하는 5세에서 6세, 많게는 11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발병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열로 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혈열, 즉 혈액에 열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성인보다 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감기도 자주 생기고 갑자기 고열이 나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죠. 또 코피가 자주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발병률을 보면 약 10만 명 중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에게서 발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90% 정도인 18명 내외는 12세에서 14세 이하의 소아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저 같은 성인에게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논문에 나온 소아 자반증 환자들이 붉은 반점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도 동반했다고요. 네, 공통적으로 많이 보인 증상들 중에는 무릎 관절의 통증과 부종, 그리고 손목과 발목의 통증과 부종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 같은 얼굴 부위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반증은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관절이 붓거나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게 되죠. 그래서 사실 자반증이란 병도 생소해서 많이 놀라시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관절이 불편해서 못 걷게 되거나 통증으로 힘들어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게 됩니다. 네, 다만 관절 통증과 또 부종은 그 원인인 자반증을 잘 치료하면서 진정시키면 2차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 복통이나 구토 같은 위장관 증상도 함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앓는 분들에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복통 같은 위장 증상인데요. 실제로 자반증 환자의 50% 정도는 복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적은 비율은 아니죠. 가볍게는 배가 사르르 아플 정도이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심한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피부의 자반처럼 장 내부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기도 하죠. 드물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장천공이나 장폐색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이미 장을 절제하고 온 케이스도 상당했는데요. 네,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꼭 보게 되는 듯 한데요. 장을 10cm 정도, 15cm 정도 절제하고 내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원인이 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반증 진료를 많이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간혹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기존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원장님, 논문 내용을 보면 어떤 아이는 가려움증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려움이 없는 병이지만 이렇게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아토피나 습진에 비해서는 가려움증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피부에 생기는 이런 가려움증을 풍열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아이들 중에 평소 면이나 튀김, 인스턴트 음식처럼 우리 몸에 노폐물을 만드는 음식을 많이 섭취했던 아이들에게서 이런 가려움증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반증이 발병하기 전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일이 있는데요. 바로 감기죠. 네, 논문에 등장하는 모든 아이에게 자반증이 발병하기 전 감기나 기관지염을 경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소아 자반증 환자분들을 보면 대략 한 90% 정도는 감기나 감기로 인한 고열 또는 독감 이후에 자반증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자반의 원인을 열로 보는데요. 감기로 인해 몸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논문에 소개된 아이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기 전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등으로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평소 피곤을 자주 호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엄마의 출근 시간이 변경되면서 아이가 평소보다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했다든지 또 유치원이 바뀌면서 낮잠 시간이 사라져서 지쳐있는 상태였다든지 아니면 학예라든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피로가 쌓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이나 친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자반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자반증의 원인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감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인처럼 피로나 또 수면 부족 혹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무슨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심신이 피로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면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발병률이 높은 질환도 아닌데 우리 아이가 운이 나쁜 건 아닌지 이런 질환이 갑자기 생겼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자반증이란 질환은 절대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기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지만 모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자반증이 발생하지는 않죠. 결국 감기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고요. 감기 이전에 아이들 면역력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인입니다. 네, 이번 논문의 제목이 음허로 진단된 헤노쉘라인 소아자반증의 한방 치료인데요. 아이들이 자반이 생기기 전에 한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음허였다는 겁니다. 음허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음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비유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봄에 해당할 텐데요. 봄철에는 만물이 빠르게 생장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죠. 그런데 성장하려는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재료가 되는 음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몸에 음양의 균형 잡히고 음이 잘 저장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반증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언제든지 음호한 상태가 돼서 자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체질적으로 음허해지기가 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허 상태에 빠진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작은 열자극에도 쉽게 끓어 넘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도한입니다. 땀을 도둑 맞는다고 해서 도한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잘 때 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흥건히 젖는다거나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독 땀을 많이 흘린다면 면역력이 깨진 음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잦은 코피 역시 대표적으로 음허 증상을 나타내는 사인인데요. 비염이나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자꾸만 우리 아이가 코피를 흘린다면 음허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인을 먼저 보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미리 캐치하고 예방했다면 자반증이라는 면역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집니다. 네, 더불어 음허를 판단하는 건 진맥을 통해서인데요. 논문에 등장했던 아이들 모두에게 부, 세, sak한 맥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음허 소견을 뒷받침하는 맥인데요. 특히 세삭한 맥은
진맥을 했을 때 폭이 가늘면서도 매우 빠르게 뛰는 형상으로 음어증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이후에 아이들이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는 정상맥인 완맥으로 모두 회복이 되었음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완맥이란 완만하게 오는 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열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맥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치료 면역력이 잘 회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승선 원장님과 자반증의 경과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